뭐 은행 예금보다는 솔직히 CMA를 저는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중도 환매에 따르는 벌칙. 우리가 저축성 예금을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환매에 따르는 수수료가 나가면서 중도 환매 수수료를 지불하니까 약속된 이자를 대부분 못 받아요. 그런데 비해서 이런 MMF나 CMA 계좌는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은행 예금보다는 CMA로 운용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데, 이제 CMA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도 김유리 PD님과 함께합니다. 유리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이전에 했던 건 아니고 CMA 통장에 대한 내용을 가져봤어요. 요즘 CMA로 많이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CMA 통장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어음 관리 통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어음이 뭐냐면 기업의 단기 융통 자금,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CP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이제 뭐냐면 단기적으로 회사에 자금 융통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당좌 대출을 받아도 되지만, 그런 게 좀 어렵거나 약간 뭐 한도가 필요하다 싶을 때 짧게 자본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게 기업 어음인데, 보통 3개월, 6개월 정도, 1년짜리는 잘 없고, 그렇게 만기가 짧게 빌리는 거가 좀 아무래도 만기가 짧으니까 안전하잖아요. 만기가 길면 더 위험하고. 그래서 요 기업어음이나 이런 데서 이제 돈을 빌려줌으로써 받는 이자를 고객들에게, 물론 자기들이 일부 또 비용을 떼고 돌려주는 그런 상품이 이제 CMA 계좌라고 하죠. 그래서 CMA 계좌는 일단 예금자 보험은 되지 않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금자 보험은 안 되지만 대신 금리가 좀 더 높죠. 그래서 CMA 계좌로 많이들 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CMA가 예금자 보호가 아예 안 되는 아니요, 건가요?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종금사를 인수한 데들은 되죠. 그런 데는 되는데 몇 군데 없어서 그냥 대체로 예금자 보호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CMA도 증권사별로 다를 거고 예, 금리가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 금리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운용하는 방법들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습니다. CMA 통장에 좀 유형이 정해져 있던데 어떤 뭐 것들이 환매 조건부 채권, 뭐 머니마켓 펀드, 뭐 다양한데 대부분 근데 이제 발행어음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돈을 받아서 그걸로 빌려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데다 운용을 함으로써 돈을 빌려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가장 주된 경쟁자는 머니마켓 펀드, MMF, 그리고 은행의 단기성 예금들, 이런 거랑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CMA 통장에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면 그러니까 금리가 좀 높은 대신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요. 근데 좀 이제 저는 뭐 은행 예금보다는 솔직히 CMA를 저는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여기는 이제 그 중도 환매에 따르는 벌칙,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성 예금을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환매 그에 따르는 수수료가 나가면서, 그래서 중도 환매 수수료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안 들어보시는 게 좋은데, 중도 환매 수수료를 지불하니까 약속된 이자를 대부분 못 받아요. 그런데 비해서 이런 MMF나 CMA 계좌는 상대적으로 좀 그런 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은행 예금보다는 CMA로 운용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데, 이제 CMA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것도 결국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자를 계속 주기 때문에 결국 세금 문제에 봉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금 문제에 봉착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게 받을 때마다 세금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좀 자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연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나 배당금을 받게 되면 금융종합과세에 걸려서 근로소득이랑 합산돼서 중과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차라리 ETF가 낫지 않냐. 코플이나 CD 같은 이런 상품이 오히려 좀 더 나은 면이 있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뭐 금리 수준은 비슷하면서도 반복 재투자를 그냥 해주는 그런 쪽의 상품들. 그래서 제가 국채 선물 이런 거 좋아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그 성향, 선호에 따라서 CMA를, 저는 은행 예금보다는 CMA를 더 낫다고 보는 쪽이지만 CMA보다 또 ETF가 더 나은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자함에 있어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ISA 계좌라던가 IRP 계좌, 연금저축 계좌 이런 것들을 보유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CMA 통장도 무조건 가입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좀 유리할까요? 무조건은 아니고요. 이제 이 계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증권사에서 잠깐 대기성으로 놔두는 자금 정도로 써야지. 여기다 돈을 많이 넣어두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다. 그냥 ETF를 사면 되지. 투자를 하고 계셔야지. 자꾸 이자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저는 나라에 좋은 일만 시킨다. 예, 저는 일단 늘 하는 이야기지만 배당 이자 딱딱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그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ISA 계좌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돈도 남고 또 좀 장기 운용이다 그러면 그 다음이 연금 저축 펀드로 가는 거고 그래도 돈 남으면 IRP 마지막이 CMA이지 무슨 CMA부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CMA 통장을 이제 목돈을 좀 저축해두고 하는 비축하는 계좌로 사용할 때는 어떨까요? 그건 제가 반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애국자가 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짜서 가지고 계셔야지. 은행 예금만 하고 계시면 또는 CMA만 갖고 계시면 그 이자 소득이라는 게 지나고 보면 그렇게 쌓이면 쌓일수록 이자에 대해 붙는 세금도 커진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저는 특히 100%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것보다 한 80% 정도를 CD나 코플 같은 데 투자를 하고 20%를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금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채권이나 예금이 의미가 없는 시기들이 세상에 종종 존재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우리 2021년 아니었습니까? 제로금리에 금리 0.5%였어요. 그런 시기에는 주식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만 간다라면 된다라는 시기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들은 투자에 되게 방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저희가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도 중요하지만 저축도 해놔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CMA를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축용으로 차라리 국채선물 ETF나 코풀 같은 걸 저축하는 게 낫지. 증권사 계좌에다 현금으로 놔두신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게 훨씬 더 유동성도 좋고 더 안전하죠. 사실 증권사의 신용도에 기대는 것보다 상장돼서 LP들이 꾸준히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고 또 만에 하나 상장 폐지되더라도 NAV 그 순자산 가치에 따라 돈을 돌려주는 ETF가 저는 더 안전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CMA가 나쁜 상품처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도 증권사 출신으로 CMA가 상대적으로 좋은 상품이라는 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바와 같습니다. 다만 거기 꾸준히 저축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